실종, 종적을 잃어 간 곳이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됨.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종 사건,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실종자의 흔적조차 찾지 못해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미제 실종 사건 탑3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OS 조난 실종 사건. 1986년 경찰은 홋카이도 다이센스산에 조난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헬리콥터로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산 쪽을 내려다보니 기묘한 문장 하나가 발견됐는데요. 그 문양의 정체는 SOS 구조 문자였습니다. 경찰은 그 근처를 샅샅이 수색하여 실종되었던 등산객을 무사히 구조해냈습니다. 하지만 구조된 등산객은 자신은 SOS 문자를 쓴 적도 본 적도 없다 라고 말하였고, 경찰은 혹시나 모를 다른 실종자를 찾기 위해 다시 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색 도중 SOS 문자 인근에서 카세트 테이프와 소형 녹음기가 든 가방, 그리고 유골 파편이 발견되었는데요. 테이프 속에는 한 남자의 다급한 구조 요청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녹음기와 함께 발견된 유골 파편은 검식 결과 여성의 것으로 판별되었고, 경찰은 녹음기 속 구조 요청을 한 남성과 신원불명의 유골의 주인을 찾기 위해 행방불명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조사 결과 1984년 등산 도중 실종된 한 연인의 신원을 확인, 우여곡절 끝에 사건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가족에게 유류품이 전달된 이후 유가족들은 경찰에게 녹음기에 녹음된 목소리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며 경찰의 수사는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녹음기 속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목소리가 전부는 아니었는데요. 녹음기에 녹음되어 있는 남성의 말을 들어보면 "나는 지금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 나를 구해달라." 라며 긴급하게 구조 요청을 하는 남성의 말과는 달리 SOS 문자가 적힌 장소 근처 그 어디에도 벼랑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구조 요청을 한 녹음기 속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공항에서 사라진 남자. 2014년 6월 불가리아 공항에서 사라진 남성, 독일 출신의 라스 밀텐크는 실종되기 전 친구들과 함께 불가리아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 술집에서 다 같이 친구들과 축구 응원을 했고, 그 자리에서 상대팀을 응원하던 다른 사람들과 싸움이 났는데요. 밀텐크는 이 싸움으로 인해 고막 파열이라는 부상을 입게 되었고, 밀텐크의 상태를 본 의사는 이대로 비행기를 타면 기내 압력 변화로 인해 고막이 더 악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결국 밀텐크는 치료를 하기 위해 귀국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밀텐크는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받은 뒤 홀로 불가리아에 남았는데요. 갑작스럽게 여행 일정이 더 길어지면서 여행 경비가 부족했던 밀텐크는 값싼 숙소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매춘과 불법 암시장이 자리한 우범지대에 방을 잡았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밀텐크는 가족에게 급하게 전화를 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어떤 남자 4명이 자신을 따라온다. 그리고 자신이 처방받은 항생제가 이상하니 약에 대해 알아봐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이할 정도로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밀텐크는 귀국을 서두르기 위해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곧바로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기 전 고막 치료를 받기 위해 공항 의료시설을 방문했죠. 그러나 밀텐크는 진찰을 받던 중 제복 차림의 직원이 들어오자 자신의 짐을 모두 놔둔 채 소리를 치며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후 경찰은 CCTV를 통해 밀텐크가 달아난 해바라기 쪽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밀텐크는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그의 어떠한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밀텐크를 극도로 두려움에 떨게 한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린 밀텐크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세 번째, 20초 만에 사라진 아이. 1989년 3월 7일 당시 4살이었던 한 아이가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마츠오카 시냐.
사건 발생 하루 전 1989년 3월 6일 이바라키현 우쿠시쿠에 살고 있던 시냐의 가족들은 외할머니의 부고로 인해 고마스 시마시로 향했는데요. 그들은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 일정이 끝날 때까지 스루기정에 있는 시냐 어머니의 친척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친척의 집이 위치한 곳은 꽤 오지의 마을로 해발 200m 정도의 산간지역 산길 종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가족들은 이곳에서 하루를 지내게 되었고 다음 날인 3월 7일 아침 시냐의 아버지는 아이들과 친척 조카들을 데리고 집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기 위해 10여 분 정도의 짧은 산책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시냐는 짧은 산책이 아쉬워 조금 더 산책을 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시냐의 아버지는 아이들을 집에다 데려다 준 다음 시냐와 함께 산책을 더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후 가족들은 다 같이 집에 도착을 했고 산책을 더 하고 싶어하는 시냐를 잠시 문 앞에 세워둔 후 시냐의 아버지는 아이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낸 뒤 시냐가 기다리고 있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있어야 할 시냐는 어디로 간 것인지 보이지 않았는데요. 시냐의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갔다 다시 밖으로 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약 20초. 시냐의 아버지는 시냐가 참지 못하고 먼저 나갔다고 생각하여 근처를 둘러봤지만 시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냐가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소방대원들까지 마을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시냐는 발견되지 않았고 오전 10시 시냐의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납치보단 아이가 주변 산으로 들어가 실종된 것이라 판단하여 100명의 인원으로 수색을 진행하였고 수색 결과 시냐를 찾지 못해 수색 인원을 200명으로 증원, 추가 수색을 진행했지만 시냐의 흔적은 그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3월 16일 누군가가 시냐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친척집으로 전화를 했는데요. 전화를 건 상대는 자신이 시냐가 다니는 유치원의 동급생 마리코의 어머니라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시냐의 실종 소식을 듣고 위문금을 모았다고 말하며 전달을 하기 위해 언제 돌아오는지 날짜를 물어봤는데요. 시냐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친척집에 신세를 질 수 없어 3월 17일 이바라키현으로 돌아간다고 대답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에 집으로 돌아간 시냐의 가족들은 며칠이 지나도 위문금을 준다고 한 유치원에서 연락이 없어 직접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전화를 받은 유치원에서 돌아온 대답은 유치원에는 마리코란 원생도 없으며 위문금을 모은 적도 없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냐의 어머니는 순간 16일에 받은 전화를 떠올렸고 두 가지 이상한 점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바라키현에 있는 유치원에서 어떻게 도쿠시마현에 있는 시냐의 친척집 번호를 알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화를 한 사람의 억양이 도쿠시마현의 사투리를 쓰며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만약 전화를 건 상대가 도쿠시마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바라키현에 있는 시냐의 유치원을 도쿠시마현에 있는 사람이 알고 있을까? 라는 것이었죠. 이 전화로 인해 시냐의 실종 사건은 납치 가능성이 생겼지만 전화가 왔을 당시에는 납치 사건이라 생각하지 않아 전화를 녹음하지도 않았고 발신지 추적 또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러 2018년 1월 31일 한 TV 프로그램으로 인해 마츠오코 시냐 실종 사건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오르게 되었는데요. 실종자 특집 방송에서 시냐와 닮은 20대 남성이 출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4살 때 납치를 당했으며 17년간 감금을 당했다고 말하였고 중간에 기억상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냐의 사연과 남성의 이야기가 들어맞아 그 남성이 시냐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시냐의 아버지와 DNA 검사를 한 결과 DNA는 일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깐 집에 들어갔다 나온 시간 단 20초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이 마츠오카 시냐 실종 사건은 일본의 3대 미제 실종 사건으로 현재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비한 밤이었습니다.